1992년 3월 30일 텍사스 커빌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경찰들은 신고를 받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들이 출동한 곳은 케니 가족의 집이었죠. 83세의 클레이튼 케니, 그의 아내 75세의 줄리아나, 44세의 딸 에드리안 아르노가 있었습니다. 클레이튼은 하던 일에서 물러난 사업가였고 아내는 교사직에 머물렀던 경력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그녀는 부분적인 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단란한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집과 세 사람은 참담한 모습이었고 그들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집은 누군가 강제로 들어온 흔적은 없었지만 집안을 뒤지는 적이 남아있었죠. 에드리안의 지갑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카펫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집 밖에는 범인들의 흔적으로 보이는 자동차 바퀴 자국이 발견됩니다. 용의자들, 과도한 범행 흔적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케니와 언쟁을 벌인 적이 있는 간호조무사를 조사합니다. 그는 클레이튼과 언쟁을 벌였으며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줄리안에게 나쁜 행동들을 보여 해고됐습니다.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하고 철저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음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이었는데 그는 만약 클레이튼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유지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사건 당시 그가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점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며 용의자에서 배제됩니다. 딸 에드리안의 전 남자친구 역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알리바이가 입증되며 용의자에서 배제됐죠. 분주했던 처음과는 달리 수사는 점점 난항을 겪으며 별다른 정보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죠. 경찰은 범죄 단속 프로그램에 도움을 얻어 제보를 요청했고 2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의 이름은 제임스 존 스타이너로 그는 커빌 주립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 중 한 명에게 자신이 케니의 집에서 3명을 해했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경찰은 제임스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케니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1년 전 클레이턴은 주말에 아내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게 바로 제임스였던 겁니다. 수사관들은 제임스의 여동생에게 그에 대해 질문을 했고 그녀는 약과 싸움, 폭력 등의 제임스에 대한 전적을 설명하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사무엘 갤러모어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일날 제임스가 여동생에게 차를 빌렸다는 정보에 경찰은 그 차의 타이어 모양이 현장에 남아있던 흔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했고 두 자국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됐던 삼나무 막대에 남아있던 지문과 사무엘 갤러모어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건 역시 밝혀졌죠. 그는 어릴 적부터 경범죄 전적이 있었기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지문과 대조했다고 하네요. 경찰들은 사무엘 갤러모어를 체포하러 그의 직장으로 찾아가는데 그는 경찰을 보곤 당신들이 왜 여기 왔는지 안다고 말하며 순순히 체포됩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상세히 자백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 당일이었던 1992년 3월 29일 저녁 사무엘과 제임스는 케니 가족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들이 가족의 집으로 향하는 목적은 하나, 그 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훔치고 만약 가족 중 누군가 자신들을 막는다면 해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고 집을 향해 걷다 사무엘은 삼나무 막대 하나를 줍습니다. 제임스는 옆에 숨고 사무엘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에드리안이 문을 열고 나왔죠. 그때 숨어있던 제임스가 곧바로 에드리안을 집으로 밀어넣었고 그 뒤엔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사무엘에 따르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자신 스스로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살 수 있었고 아무도 해를 입지 않았어도 되었다며 후회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훔친 거라곤 희귀한 숟가락 소지품,
에드리안의 지갑 안 현금, 각종 소품들. 그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물품 중 버려야 하는 것은 사무엘의 부모님 집 주변에 묻어 감춥니다. 줄리아나는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서 모든 것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노인은 너무나 끔찍한 기억을 마지막으로 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에 따르면 그와 제이슨 두 사람이 2주 동안 나쁜 약을 과다하게 복용했다고 합니다. 또 나쁜 약을 구매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겠죠. 경찰들이 현장을 보고 과도하게 행해진 모든 것들에 의아해했었는데 두 사람이 2주 동안 나쁜 약을 과다 복용했던 상태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사무엘은 그때를 떠올리며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 나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갤러머는 1994년 2월 3일 사형을 선고받았고 제임스 스타이너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아마 정신병 이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의 사형이 집행된 후 그의 자필 상명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이 말들이 너무 공허하고 값싼 것 같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 일어났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후회를 하면 무얼 할까요? 뭐 누구의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어릴 때 불우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떠한 이유로든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저런 하찮은 이유로 사람을 해하고 그들의 미래를 앗아갔다는 게 씁쓸하고 화가 납니다. 많이 어려운 일이고 많은 것들을 거쳐야겠지만 나라에서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해주고 제대로 관리를 받고 있는지 검사하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실행이 된다면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케니 가족이 모든 것을 잊고 지금 있는 그곳에선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